람사르 습지인 장항 습지에 공들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문헌조성하고 생태계 서비스 뭐 지불제 해가지고 그 장항 습지에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벽시도 말려서 그때그때 살포를 해주고 또 볏짚도 썰어서 깔아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작년에 월동안 개체수가 66마리, 67마리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있는데도 시에서 그 진행을 안 했어요. 예산은 있는데 안 했다고? 예. 그 희한하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제두루미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잠을 잔 잠자리, 문헌 조성해주고 먹이 뿌려주고 뭐 이런 여건들이 뭐 돼야 제두루미가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헌 조성도 안 했고 먹이 살포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제두루미가 이 장항습지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월 31일부터 일본 이즈미에 있는 제두루미가 북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44마리의 제두루미가 장항습지에 머물고 있답니다. 아니 근데 고양시청 같은 경우는 제두루미가 그렇게 해마다 온다는 거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 정서나 특히 어린이들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시민들의 바람하고는 다르게 시에서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는 제가 장항습지 정화활동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관리 책임이 있었죠. 장항습지에서 지뢰폭발을 하는 사고가 그때 났어요. 다쳤잖아요.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한 친구가 오른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뢰폭발 사고가 나고 나니까 안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출입이 전면 금지가 돼요. 그건 이해는 가요.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어도 문헌 조성과 그리고 먹이 살포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죽은 새 사체가 있었죠. 그거를 제가 사실 걷어냈거든요. 방호구역 있고 관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안전하게 가지고 나와서 검사를 해서 AI에 감염됐다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그랬는데 올해는 그 두 가지를 빌미로 해서 일체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항습지가 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군부대에서 지뢰 탐지 작업 했고요. 탐방로는. 그렇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여건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안전 때문에 시가 그런 조치를 하는 건 뭐 이해가 100번 가는데 근데 그러려면 지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조사를 제대로 하고 오히려 시가 앞장서서 해서 군부대의 협조를 요구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특히 그 국방위 그런 데를 통해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 조사를 싹 해서 안전도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습지 보존을 하는데 그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습지 보존을 할 수 있게. 그냥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럼 학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안타깝죠. 그 재작년 6월 4일 날 지뢰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로는 장항습지 탐방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있으니까요. 빨리 되돌려야 되겠다. 그런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열심히 하는 거고 이런 건 좀 언론이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운동을 하면서 사실 언론에 제보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면 관은 움직이기는 하더라고요. 중앙방송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도가 되고 나면 없다는 예산이 나오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이 실행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운동에 있어서 언론 플레이는 최후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하고 뭐 했다면 지금까지도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이 문제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방 언론도 있잖아요. 요새 지역 언론들이 꽤 있던데
여러 경로로 얘기를 해봤죠. 해봤는데 일단 선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파란 당이 됐던 빨간 당이 됐던 예, 의식하지 않는 시의원들 몇 명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고도 같이 하면서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호소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해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일정 정도의 압력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이제 뽑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의 정치 이거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새로운 정치 특히 이제 기후 위기가 지금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까 그래서 뭐 생명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 학교가 몇 개 생겼잖아요.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하여튼 좀 느슨한 초보적인 정당 논의들을 한다 그러대 이 친구들이. 하여튼 생각 자체가 건강하니까 20, 30대 애들이 내년에 좀 몇 명이 좀 진출을 했으면 좋겠고 또 뭐 선거법 이런 거 이제 뭐 바꾸겠다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뭐 120명인가 왜 그 모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월 14일 날 나도 이제 그 대화문화 아카데미가 초청을 해서 국회 쪽하고 이제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오라 그런 거예요. 뭐 원로라 그러는데 원로는 아니고 그냥 노지 노는 아니고 근데 강국하고 좀 호소를 하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지만 제일 저시력에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좀 운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런 거 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정치를 혐오하는 예,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지평을 마련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 앞으로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경기도 교육감들이 역대 교육감들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거를 상당히 강조했었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 성과가? 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 형식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한계도 보입니다. 민주 시민 교육의 관료화 비슷한 거. 예. 그게 조금 더 새롭게 개선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딱 끊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뭐 연결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논외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고양시는 이 빨간당 시장이 되면서 자치, 민주, 공동체, 환경 이런 이야기 들어가는 예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아이고, 그 참.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안했던 그런 사업도 고양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내려오는 예산, 중앙 예산까지도 반납해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게 맥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겠네요. 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꼭 이루려고 하는 평화 이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뭐 우리가 뭐 말장난 하자는 건 아닌데 사실은 개념이 중요한데 평화교육이나 시민교육을 하는 그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래요. 그 평화가 뭔지는 개념 규정하기 힘든데 나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나 스스로가 평화. 그다음 이제 나와 너의 평화인데 그거는 시대 조건에 따라 다르지. 예를 들어 지금은 사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지나치게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진영으로 갈라진다든지 뭐 근데 나와 너의 평화를 이렇게 바탕에서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건 사람과 자연의 평화다. 그 세 개를 다 합친 거를 어렴풋이 이제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 교육 또는 평화 운동에서 주력해야 될 게 뭔지는 훨씬 이게 폭이 넓어져요. 깊어져야 된다. 되게 이제 평화 그러면 남북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그게 아니고 자기가 평화로워야 될 텐데 되게 그 자기가 불안하거나 공격적인 사람이 평화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제가 이사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뭐 생태계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태계가 안정돼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자연 생태계에 끼칠 재앙, 이거는 생태계의 일부인 사람에게도 당연히 미치는 거기 때문에 평화 이 안에 다 전 포괄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공감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일시적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걸 깊이 좀 보니까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심각성을 많이 느끼는 연령대가 60대더구만. 20대보다. 그야말로 노장청이 이거를 극복하면서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마음밭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큰 그 동력이니까 일시적 어려움은 뭐 원래 이제 겪는 거 아니에요. 이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 중심이 돼서 전국적 선한 영향을 주도록 좀 더 노력하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시원찮게 하는 거는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잘 이렇게 잘 모시면서 잘 되게 하는 수밖에 없고 마무리로 장항 습지 뭐 두루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2006년 4월 17일에 장항 습지를 비롯한 한강 하구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부의 이치범 장관님이 장항 습지에 방문을 하셔서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운하 문제, 뭐 4대강 사업 이 영향으로 국가가 한 약속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됐죠. 재작년에. 그랬는데 람사르 습지의 정신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인데 그 이후부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네요. 그래서 장항 습지가 람사르 습지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잘 모아서 활동을 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평생 TV도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아니까 우리도 조금이라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